네, 전 시간에 저희는 필요한 라이브러 그 클래스나 함수들을 임포트를 했고요. 이제 필요한 거는 데이터셋이 있어야 되겠죠. 피쉬 데이터셋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쉬 데이터셋이 있는 그 GitHub 주소를 먼저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렇죠? 어딘가 복사한 게 있을 거예요. 복사한 게 있을 텐데 아마 주소가 이렇게 돼 있대요. github.com 그 다음에 아마 리키박일 거예요. 리키박. 홍공,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로 파일이고 마스터 pc.csv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판다스 read csv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pandas.read csv 하셔가지고요. 경로가 틀리지만 않았으면 제대로 아마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헤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죠? 스페시스 컬럼이 있고요. weight, length, diagonal, height, width 5개의 변수 특성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선 품종을 여기 있는 품종을 전부 사용하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가 이진 분류에서 사용을 했었던 도미 그리고 빙어 이렇게 2개의 품종만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2개의 품종이 어종이 2개의 어종이 타겟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럼 5개짜리 2차원 배열이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될 겁니다. 아셨죠? 네, 우리 늘상 많이 하던 그동안 우리 많이 했었던 그런 작업이에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희는 특성 행렬을 먼저 만들 거고요. 부분 집합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네요. 서브셋 먼저 만들게요. 이게 아마 이걸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누시는 게 더 편리하실 거예요. 서브셋을 피쉬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피쉬에 species가 is in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2가지 A이거나 또는 B이거나를 간단하게 표현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림 그 다음에 스멜트 그림이 도미라고 하는 어종이고요. 그 다음에 스멜트가 빙어라고 하는 어종입니다. 자, 정말로 도미하고 빙어로만 만들어졌는지는 간단하게 몇 개만 출력해 보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보시면 될 거고요. 아니면 헤드가 아니면 아이 로케이션 이용해 보셔도 될 거예요. 뭐 앞 0, 1 끝에 있는 게 몇 번인지 모르겠구나. 죄송합니다. 그냥 헤드하고 테일로 할게요. 번호가 기억이 안 나서. 헤드로 보면 앞에 5개는 브림. 그죠? 앞에 5개는 브림. 3개만 볼까요? 3개씩만. 앞에 3개 보시면 브림이고요. 뒤쪽에 3개를 볼까요? 서브셋, 테일. 뒤쪽에 3개. 아마 그 어종으로 나눠져 있을 거여서, 그죠? 브림, 스멜트. 이렇게 브림과 스멜트가 들어갔고요. 아마 그 유니크로 확인해 보시면 더 정확하죠. 유니크로 확인해 보시면 스피시스에는 브림과 스멜트 이외에는 다른 건 없다라고 하는 거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특성 행렬을 하고요. 타겟 배열 만드시면 돼요. 특성 행렬은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저 서브셋에서 i 로케이션이 편할 것 같아요. 행은 전부 다 선택을 하고요. 0번 제외하고 1번부터 끝까지를 다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values 해서 numpy 배열만 끄집어내고요. 복사를 하시면 원본은 그
바뀌지 않겠죠. 이게 특성 피처들로 이루어진 행렬이 되는 거고요. 특성 배열이라고 하죠. 특성 배열.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입니다. 앞에서 3개 정도만 출력을 해보면은요. 앞에서 3개 정도만 출력을 해보시면 242, 25.4, 30, 11.52, 4.02라고 하는 값들은 여기 있는 값들이죠. 그림. 요 값들인 겁니다. 여기 출력값. 두 번째 값 290, 26.3, 31.2, 12.48이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 도미의 그 특성들이고요. 세 번째 요 5개의 숫자들은 세 번째 도미의 특성들입니다.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진 거를 확인을 했고요. 제대로 만들어진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타겟 배열입니다. 타겟은 서브셋에서 컬럼 하나만 딱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어떤 컬럼? 스피시스 컬럼 하나만 딱 선택하시면 돼요. values, copy. 이게 타겟 배열. 1차원 배열이겠죠. 1차원 배열. 이것도 앞에서 3개만 딱 해보시면 첫 번째 물고기 도미, 두 번째 물고기도 도미, 세 번째 물고기도 도미.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끄집어냈어요. 이진 분류를 하기 위한 데이터셋 만들어냈고요. 이제 훈련셋과 테스트셋 나눠야 되겠죠. 그죠?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누기 위해서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 이용하시면 됩니다. X, Y 테스트 사이즈는 25% 쓰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훈련셋이 좀 적어지긴 하지만 테스트 사이즈 0.15 하고요.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이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stratify. Y에 대해서 이거는 층화 추출을 얘기를 하는 거죠. Y가 그 도미와 빙어의 개수가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랜덤하게 섞기만 하면 안 되고요. Y에 있는 불임, 도미의 비율과 빙어의 비율이 훈련셋에서의 도미와 빙어의 비율, 테스트셋에서의 도미와 빙어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스트래티파이 샘플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마 준비가 다 됐을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확인하진 않을게요. 이렇게만 하면 이제 준비가 됐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다뤄볼 거는 뭐냐면 KNN 클래시파이어입니다. KNN 분류기. 그냥 클래시파이어라고 쓸게요. KNN 분류기. 두 가지만 연결을 할게요. 파이프라인으로 두 가지를 연결을 할 건데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면 이 변수들의 타입이 변수들의 스케일이 세 자리 숫자도 있고 두 자리 숫자도 있고 그 다음에 한 자리 숫자도 있고 그러니까요. KNN 같이 거리 기반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링 하고서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은 성능을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KNN 모델을 다음과 같이 만들 겁니다. KNN 모델을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을 할 건데요.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을 할 건데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그리고 KNN 클래시파이어 두 가지를 연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케일러가 들어갈 부분이어서 스케일러라고 이름을 주고요. 스탠다드 스케일러하고 여기서 직접 생성을 하시면 돼요. 객체를 생성하시면 되고 클래시파이어죠. 줄여가지고 CLF라고 쓸게요.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에서는 이웃의 개수가 가장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고요.
가장 가까운 5개의 이웃을 가지고서 그 가장 가까운 이웃 5개가 얘기해주는 그 클래스로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KNN의 생각입니다. KNN의 생각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델 생성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쓰겠다. 모델을 선택을 한 거예요. 모델을 선택을 한 겁니다. KNN을 쓰겠다라고 모델을 선택을 한 거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 모델, 선택한 모델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서 모델이 학습할 수 있도록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는 거죠. KNN 모델.fit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훈련 셋, 그 다음에 훈련 레이블 이렇게 주시면 모델 훈련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예측값들이 나오게 되고요. 예측값들이 나오면 얼마나 정확하게 맞췄는지라고 하는 점수들을 계산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네. 결과만 먼저 볼까요? 결과만 먼저 딱 보면 그 훈련 셋에서의 컨퓨전 매트릭스 오차 행렬 혹은 혼동 행렬이라고 부르는 거죠.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 함수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컨퓨전 매트릭스라는 함수를 이용하실 때 아규먼트 2개를 반드시 전달을 해야죠. 네. 나머지 키워드 아규먼트들은 기본값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얘네들이 무엇인지를 써주면 되는 거고, true, predict 2개는 반드시 넘겨야 되는 거죠. true는 실제 값을 얘기를 하는 거고, predict가 예측 값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쓰려면 예측 값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컨퓨전 매트릭스를 사용을 하려면 예측 값을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훈련 셋에서 예측 값이 필요하네요. 훈련 셋에서 예측 값. 트레인 프리딕트라고 할까요? KNN 모델 점 프리딕트. 자, 여기 보시면 프리딕트도 있고 프리딕트 PROBA도 있어요. 요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거 하지만 이렇게 해서 훈련 데이터를 넘기시면 안 돼요. 자, 데이터가 여기 있으니까 이 데이터들의 그 클래스가 뭔지 예측해줘 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여기를 실행을 먼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측값을 찾았으면 여기에다가는 ytrain이 실제값인 거고요. train predict가 예측값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시면 이런 모습으로 출력이 되죠. scikit-learn에서 컨퓨전 매트릭스가 얘기해 주는 거는요. 행이 row가 뭐냐면 실제값, 그 다음에 컬럼이 예측값, 이쪽이 예측값이에요. 예측값인데 2개가 있죠. 이렇게 있죠. 근데 행이 2개가 있고 컬럼도 2개가 있죠. 이건 순서대로예요. 위쪽에 있는 게 도미고요. 실제가 도미인 녀석들이란 뜻이고 아래쪽이 빙어란 뜻이에요. 빙어. 그 다음에 여기는 예측. 예측이 도미인 녀석들, 예측이 빙어인 녀석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숫자들을 보면은요. 훈련 세트에는 전체 36마리가 있었나 봐요. 전체 36마리가 있었는데 실제로 도미는 26마리가 있었어요. 26 더하기 0이니까 26마리를 전부 다 예측도 도미라고 잘 예측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빙어는 몇 마리가 있었냐면 10마리가 있었던 건데 빙어 10마리를 전부 다 예측도 빙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몇 %일까요? 정확도 100%. 정확도가 100%면 정밀도 재현율 전부 다 100%일 수밖에 없어요. F1 스코어도 100%고요. 그래서 이쪽에 대각선으로 전부 다 맞춘 거고요. 이쪽 대각선은 틀린 건데 틀린 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컨퓨전 매트릭스가 보여주는 내용이죠. 컨퓨전 매트릭스가 보여주는 내용.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게 그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입니다. 자, 그럼 훈련 셋에서는 우리가 정확도가 100%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고 테스트 셋에서도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테스트 셋에서 예측값 볼게요. 테스트 셋 예측값 계산해 보시면 KNN 모델 점 프리딕트를 하시면 돼요. 여기에 테스트를 넘기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무엇을 계산해 볼 수 있냐면 테스트 셋에서의 오차 행렬, 혼동 행렬, 컨퓨전 매트릭스를 그려볼 수가 있어요. 컨퓨전 매트릭스 실제 값은 y 테스트고요. 예측 값은 테스트 프리딕트. 여기도 100% 다 맞췄네요. 그죠? 도미 9마리를 실제 도미 9마리를 실제로 도미 9마리를 도미라고 잘 예측을 했고요. 실제로 빙어 4마리를 빙어라고 잘 예측을 했어요. 그죠? 틀린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잘 예측을 훈련 셋에서도 100%, 테스트 셋에서도 100%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KNN은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어떻게 예측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기한테서 가장 가까운 녀석들을 가지고서 예측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예측값에 대한 내용도 조금만 볼까요? 테스트 셋이 있었는데 9마리하고 4마리니까 아마 11마리가 있었나 봐요. 그죠? 11마리가 있었는데 앞에서 5개 정도만 볼게요. 앞에서 5개만. X 테스트 그리고 앞에서 5개 이렇게 출력해 보시면 되죠. 자, 얘네들은 물고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725g, 620g, 950g 이렇게 생겼고 19.9g, 12.2g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뒤쪽이 랭스, 다이어고널, 그 다음에 하이트, 위드스 뭐 아마 이런 순서일 거예요. 그죠? 이런 순서일 거고 무게만 봐도 무거운 녀석들이 있고 가벼운 녀석들이 있는 거를 보면 그죠? 위쪽 3개가 도미일 것 같고 아래쪽은 빙어일 것처럼 보여요. 빙어가 작은 물고기여서. 그 5개 셋의 예측값 볼까요? 테스트 셋 첫 5개 샘플의 예측값을 볼까요? 우리 테스트 셋의 예측값 있죠. 테스트 셋의 예측값 앞에서 5개를 보시면 브림, 스멜트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죠? 자,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나온 거죠? 첫 번째 샘플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5개를 찾은 거고 두 번째 샘플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5개를 찾은 거고 그 5개의 이웃들이 뭐라고 얘기해 주는지를 보고서 다수결로 정한 거잖아요. 다수결로. 그렇죠? 확률 볼까요? 우리가 예측값도 있는데 확률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테스트, 프리딕트, PROBA 이거는 확률입니다. KNN 모델에서 프리딕트도 있지만 프리딕트 PROBA도 있죠. 사용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테스트 셋만 넘기시면 돼요. 테스트 셋만. 앞에서 5개만 출력을 해볼게요. 테스트, 프리딕트, PROB 라고만 했죠. 저는 앞에서 5개. 전부 다 1이고요. 뒤쪽이 1이에요. 그렇게 재미는 없네요. 네, 조금 섞여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차이가 크긴 하네요. 그죠? 차이가. 앞에 있는 3개는 확률이 전부 다 이쪽이 도미가 될 확률.
도미가 될 확률이 100%, 빙어가 될 확률이 0%. 반대로 밑에 있는 두 개는 도미가 될 확률이 0%, 빙어가 될 확률이 100%라고 확률을 계산을 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가장 가까운 이유 5개가 전부 다 뭐였었다? 도미였었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가장 가까운 이유 5개가 전부 다 뭐였다? 스멜트였었겠다. 빙어였었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KNN이 하는 방법이에요. 끝에서 5개로 한번 바꿔볼까요? 너무 7. 요것도 네, 차이가 클 것 같아요. 그죠? 그닥 뭐 그러니까 물고기 자체가 너무 그 차이가 너무 큰 거여서 그냥 요렇게만 볼게요. 자, 확률이 이렇게 나왔어요. KNN에서 확률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렸죠. 이 확률이 왜 도미가 될 확률이 100%고 빙어가 될 확률이 0%냐. 아래쪽에서는 반대로 도미가 될 확률은 0%고 빙어가 될 확률은 왜 1%냐. 그거는 모델 자체가 무엇을 찾는 거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는 거니까. 자, 그러면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볼게요. 가장 가까운 이웃들은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 하면 KNN 모델에서 직접 쓸 수는 없어요. K로 시작하는 함수를 직접 찾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리그레서만 가지고 있어요. 리그레서만 가지고 있고 우리가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을 해버렸잖아요.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서 파이프라인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클래시파이어 CLF라고 하는 이름으로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를 연결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죠. 파이프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파이프가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앞에 있는 파이프는 이름이 뭐냐면 스케일러라고 하는 이름이고 두 번째 파이프는 CLF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 있는 스케일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녀석은 스탠다드 스케일러고 뒤쪽에 있는 파이프 CLF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파이프는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아주는 기능은 누구만 가지고 있냐면 클래시파이어만 가지고 있어요. 파이프로 연결했을 때에는 파이프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는 fit과 그죠? 스케일러가 가지고 있는 트랜스폼과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어가 가지고 있는 프리딕트와 스코어 이런 것들만 파이프라인이 가지고 있고요. 파이프라인이 가지고 있고 CLF 클래시파이어마다 다른 독특한 기능들이 있죠. 가장 가까운 이웃을 찾는 거는 KNN만 가지고 있지 다른 알고리즘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알고리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은 파이프라인이 가지고 있어요. 예측한다거나 예측 확률을 계산한다거나 점수를 계산한다거나 이런 메서드들은 모든 예측기면 에스티메이터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파이프라인은 그런 메서드들은 가지고 있지만 어떤 특정 모델에 한정되어 있는 메서드들 예를 들어서 KNN에서 이웃의 개수를 찾아준다거나 이웃들의 인덱스를 찾아준다거나 이웃 간의 거리를 계산해 준다거나 이런 메서드들은 오로지 KNN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파이프라인이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거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 얘를 찾으면 돼요. 얘를 찾아서 얘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직접 호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CLF라고 이름을 주시면 무엇을 쓸 수가 있냐면 K 네이버스라고 하는 메서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이거를 이용을 하시려면 자, 우리가 그 첫 5개 샘플만 보기로 했죠. 첫 5개 샘플 요거만 볼게요. 테스트 셋에서 첫 5개 샘플의 이웃이 어떻게 되는지 자 이거를 넣으려고 하는데 또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문서를 잠깐만 좀 볼까요?
K 네이버 찾아가 볼게요. K 네이버.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를 찾았어요.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로 검색을 해서 문서를 봤고요. 여기에 그 메서드 이름 밑에 보시면 메서드라고 되어 있죠. 메서드라고 되어 있는데 예측해주겠다, 예측 확률 계산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 당연한 거고요. 이웃들의 개수를 계산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무엇을 요거 메서드 가볼까요? 이웃의 개수를 주세요라고 하는 게 뭘 주면 되냐면 데이터를 넘겨주시면 돼요. 데이터를 넘겨주시면 그 데이터에 해당하는 이웃들의 인덱스와 거리를 리턴을 해줘요. 리턴 값을 보시면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인덱스와 거리들을 리턴을 해주는데 만약에 여기서 리턴 디스턴스를 false로 바꿔버리면 그때는 인덱스만 주는 거예요. 리턴을. 여기서 x를 넘겨야 된단 말이에요. x를. 데이터를 넘기는 거죠. 자, 데이터를 넘기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x, 테스트, 셋 앞에서 5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리턴 디스턴스였나요? 디스턴시스였나요? 리턴 디스턴스 false. 네. 자, 여기에 문제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 리턴하는 값을 볼게요. 리턴하는 값들이 이런 인덱스가 나왔어요. 12번, 24번, 34번, 30번, 50번이라고 하는 인덱스예요.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물고기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5개를 찾은 거예요. 두 번째 물고기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5개, 세 번째 물고기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5개, 네 번째 물고기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5개, 다섯 번째 물고기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5개를 찾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이 인덱스를 저장하고 있다가 저 인덱스를 어디다가 이용하면 될까요? 저 인덱스를 테스트셋에서 인덱스를 할 때 저 인덱스를 주는 거예요. 아, 잠시만요. 인덱스가 아로 바운드다. 0에서 그쵸. 0에서 13까지밖에 없죠. 잠깐만요. 인덱스가 왜 이렇게 나와? 잠깐만. 11개 테스트 셋에서는 11개밖에 없는데. 네이버스. 죄송합니다. 이 가장 가까운 이웃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걸까요? 훈련셋에 있는 인덱스예요? 테스트셋에 있는 인덱스예요? 훈련셋에 있는 인덱스죠. 예, 제가 그걸 잘못 생각했네요. 그래서 Y 트레인에서 가장 가까운 녀석들을 찾은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Y. 맞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뭔가 이상하죠. 5개가 전부 다 불임이에요. 첫 번째 샘플에서 가장 가까운 녀석들 5개가 전부 다 불임이에요.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5번째 물고기에서 제일 가까운 거 5개도 불임이에요. 그럼 이거랑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잘못 찾아줬을까요? 컴퓨터가 계산을 뭔가 잘못했을까요? 우리가 실수한 게 있을까요? 우리가 실수하겠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 녀석이에요. 자, 예측할 때를 볼게요. 예측할 때 KNN 모델은 파이프라인이죠. 파이프가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테스트 셋이 들어가면, 그죠? 테스트 셋이 들어가면 일단 스케일이 끝난 다음에, 그죠? 스케일링이 끝난 다음에 스케일링 된 데이터로 KNN을 지나서 예측값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KNN을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예측값들인 거죠. 그렇죠? 확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산을 하는 거겠죠. 확률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는 스탠다드 스케일러하고 그 다음에 KNN하고 이렇게 두 개의 파이프가 연결된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테스트 셋이 스케일러를 들어가서 스케일링 되고 그 다음에 KNN 지나서 뭐가 계산돼서 나오는 거냐면 확률이 계산돼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훈련은 끝내놨어요. 훈련은 끝난 모델이에요. 얘는. 근데 이 모델은 훈련할 때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했어요? 스케일링 된 거 가지고 훈련했어요? 스케일링 안 된 거 가지고 훈련했어요? 스케일링 된 거 가지고 훈련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웃을 찾아라 라고 할 때는 무엇을 넣었어요? 스케일링 되지 않은 녀석을 넣어버렸잖아요. 지금 이거는 파이프라인에다가 직접 데이터를 넣어준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 중에서 KNN 클래시파이어만 딱 찾아가지고 그 클래시파이어한테 샘플을 넘겨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샘플을 넘겨줄 때 어떻게 해서 넘겨줘야 맞을까요? 스케일링 해서 넘겨줘야 맞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가까운 이웃들을 잘못 찾은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를 좀 거치셔야 돼요. 제가 변수를 조금 만들게요. 샘플즈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샘플즈는 우리가 아까 테스트 셋에서 앞에서 5개 선택한 겁니다. 테스트 셋에서 앞에서 5개의 물고기만 딱 뽑아내는 게 샘플즈. 이 샘플들을 스케일링을 해요. 스케일링을 하시려면 훈련셋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아야 이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KNN 모델, 이게 파이프라인이죠. 이게 파이프라인이니까 여기에서 스케일러를 찾아요. 스케일러를 찾으면 트랜스폼을 할 수가 있어요. 샘플을. 이해되십니까? 여기서는 fit 트랜스폼을 호출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KNN 모델이라고 하는 이 파이프라인은 훈련셋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아서 그 스케일링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끝나 있는 상태예요. 위에서 피팅을 했기 때문에. 코드가 실행된 순서를 보시면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KNN 클래시파이어를 연결을 했고 훈련 데이터를 넣어서 파이프라인을 피팅을 시켰단 말이에요. 피팅을 시켰다라는 얘기는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훈련셋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아서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KNN 클래시파이어가 거리를 계산할 수 있도록 훈련 데이터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피팅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피팅이 다 하고 있는 거죠. 타입가 두 가지를 트랜스포머와 에스티메이터 두 가지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트랜스포머도 피팅이 된 거고 에스티메이터도 피팅이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KNN 모델에서 스케일러만 찾아서 샘플 데이터를 스케일링을 하면 돼요. 스케일링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케일링이 끝난 녀석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이웃들의 인덱스를 찾으면 돼요. 가장 가까운 인덱스. 이거를 찾기 위해서 KNN 모델에서 이제 뭐만 찾으시면 되냐면 클래시파이어만 찾아서 kneighbors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하시면 돼요. 여기다 넣어줄게 samples scale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eturn index를 false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출력을 해보면 이 네이버의 인덱스를 이제 출력을 해보면 잠깐만 return 인덱스가 아니었나요? return distance 죄송합니다. return 인덱스가 아니라 return distance입니다. 그쵸? return distance. 이렇게 아까랑 숫자들이 달라졌죠.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물고기에서 가장 가까운 물고기 5개. 두 번째 물고기에서 가장 가까운 물고기 5개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2차원 배열이 나온 이유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셔야 돼요. 2차원 배열이 나온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샘플 물고기가 5개예요. 샘플 물고기가 5개. 그렇죠? 첫 번째 샘플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였었냐면 이런 물고기였었단 말이에요. 725g짜리 물고기. 두 번째 물고기는 620g짜리 물고기. 세 번째는 950g. 그 다음에는 19.9g, 그 다음에 12.2g. 이런 5개의 물고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물고기에서 가장 가까운 이유 5개를 찾으니까 여기에서 인덱스가 5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620g짜리 물고기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아야 되니까 또 5개의 인덱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가 첫 번째 물고기 샘플, 두 번째 물고기 샘플, 마지막으로 5번째 물고기 샘플.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숫자들은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인덱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이 인덱스는 어디에 누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냐면 클래시파이어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란 말이에요. 클래시파이어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훈련셋의 레이블밖에 없는 거죠. 아까 제가 실수했던 부분. 훈련셋의 레이블이 tr. 그죠? 여기에서 인덱스 0번이라고 하면 브림이라고 하나가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쓰면서 0, 1이라고 하면 2개가 나오겠죠. 브림 2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5개를 써주면 0번 물고기는 브림, 9번도 브림, 16번 브림, 21번 브림, 35번 브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2차원 배열 자체를 다 넘겨버리면 그 순서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아까 위에서 찾은 네이버 인덱스를 넘겨주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확률들이 왜 1과 0으로 1, 0 혹은 0, 1 이렇게 확률이 나왔는지 이해가 되시는 거죠. KNN이 하는 일은 뭐냐면 KNN은 그 모르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모르는 데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아요. 거리를 계산해서 그 이웃이 가지고 있는 레이블을 보는 거예요.
이웃들이 가지고 있는 레이블들을 보면 이제 5마리 중에서 브림이 몇 마리냐, 5마리 중에서 스멜트가 몇 마리냐, 이렇게 하면 뭐가 결정이 돼요? 확률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도미일 확률과 스멜트일 확률이 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확률이 계산돼서 확률이 큰 쪽으로 예측을 해주는 게 그게 KNN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요거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여드렸죠. 샘플 5개가 있었고 샘플의 예측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확률이 이렇게 계산이 됐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걸 보여드렸고, 그럼 확률은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된 거냐 라고 하는 거를 거꾸로 보여드린 거예요. 인덱스를 찾아서 그 인덱스에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누구고 걔네들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확률이 계산이 되고, 확률이 계산이 됐으면 그 값, 확률을 기반으로 해서 어종을 예측을 한 거다라고 하는 거를 거꾸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따로따로 사용할 때에는 파이프라인 그냥 한꺼번에 딱 넘겨버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K-Neighbors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파이프라인은 가지고 있지 않고 KNN 클래시파이어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파이프에서 클래시파이어 찾아가지고 클래시파이어의 독특한 그런 메서드를 이용을 하시려면 파이프라인이 수행한 중간 단계 역할을 우리가 직접 해야만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된 샘플 데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5개의 인덱스를 드린 거고요. 첫 번째 샘플에서 인덱스, 두 번째 샘플에서 인덱스. 그리고 이거는 그 샘플들에서 첫 번째 물고기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어종, 두 번째 물고기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어종, 인덱스를 이용하시면 이런 값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예측을 하는 게 KNN이었던 거예요. KNN.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KNN 복습 다시 한번 해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